남쪽으로 가려면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했지만 왕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지키는 병사가 아무도 없었고 아크는 아무 탈 없이 리치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마을에선 콜럼버스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콜럼버스는 모험가로 여행하면서 열병을 치료할 약초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여왕의 지원을 받아서 수년 전에 여행길에 올랐지만 그는 거지가 되어 돌아와서는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에게 그 일을 보고하러 갔는데 그 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콜럼버스를 찾아 실바인 성으로 간 아크는 눈이 잘려나간 인물들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안 곳곳에서 콜럼버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게 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 실바인 성으로 갔던 콜럼버스는 여왕의 명령으로 새 왕자를 마지못해 승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콜럼버스는 넉마가 된 배와 함께 돌아옵니다. 배에는 몇 명의 승무원이 남아 있었지만 거기에 새 왕자는 없었습니다. 여왕은 왕자들을 죽게 만든 데 대해 콜럼버스를 질책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정을 알게 된 아크는 다시 콜럼버스를 찾아 나서고 오팔, 루비, 토파즈, 사파이어를 얻게 됩니다. 네 종류의 보석을 눈이 잘려나간 인물들의 그림에 끼워 넣자 샹들리에가 땅으로 떨어지고 구멍이 생깁니다. 구멍으로 떨어진 아크는 콜럼버스를 발견하지만 그에게 말을 걸려고 하자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그리고 여왕 블러드 마리와의 전투. 그녀를 쓰러뜨리자 원혼이 성에서 빠져나가고 아크는 다시 콜럼버스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아크는 콜럼버스에게 여기서 왜 고문을 당하게 된 거냐며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거냐고 묻자 콜럼버스는 사람들은 항해 중에 실바인의 새 왕자가 죽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믿고 있겠지만 내가 고문을 달게 받았던 건 내 개인적 욕심에 대한 속죄의 뜻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아르의 왕, 실바인의 여왕, 권력이란 건 다 똑같다며 미안하지만 진실에 대해선 더 이상 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린 결국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콜럼버스. 어디서 살던 모두가 같은 인간이라며 항해로 얻은 지식을 널리 알릴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츠 마을로 돌아와 이곳의 선원들에게 항해술을 가르치고 콜럼버스는 지쳤다며 잠을 좀 자야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신대륙으로 출항하기 위해 아크도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밤중에 피더가 와서 엘 공주가 위험에 처했다며 아크를 깨웁니다. 피더는 공주를 멀리 피신시키려고 하는데 아크에게 공주의 호의를 부탁한 것. 아크는 피더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다음날 리츠항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리츠항에서 만난 공주와 함께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하는 아크. 드디어 육지가 보이고 신대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공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원의 말로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벌써 배에서 내렸고 같이 있던 여자애가 남긴 편지라며 건네줍니다. 아크는 공주가 남긴 편지를 읽어봅니다. 공주는 더 이상 아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떠난다고 합니다. 루아르 왕은 공주가 죽인 거였고 그녀에겐 부모님이 남기신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왕은 그녀의 고향을 파괴하고 비밀을 찾기 위해 그녀를 양녀로 삼은 것입니다. 왕은 죽었지만 비밀을 쫓는 자는 또 있었고 그들이 성까지 찾아왔는데 다행히 피더가 상황을 알아차리고 공주를 루아르 밖으로 피신시켰던 것입니다. 공주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없다며 혼자 떠난 것입니다. 공주의 편지를 읽고 배에서 내린 아크는 가까운 마을인 프리덤으로 갑니다. 프리덤 마을 광장에선 페르르라는 아이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었고 페르르는 배를 타고 다른 대륙에서 왔냐며 아크를 아이들이 모여 사는 키즈가든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에게 아크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 페르르는 아크에게 아이들을 한 명씩 소개시켜주는데 키즈가든의 아이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윌은 니어레이크 마을에서 비행기를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이질 않았고 아니타라는 이름의 아이는 윌을 만나려고 나갔다고 합니다. 페르르는 깜짝 놀라며 아니타를 찾으러 나갑니다. 아크도 아니타를 찾으러 윌이 있다는 니어레이크 마을로 가보지만 윌이 오데오 근처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크는 오데오로 가보는데 거기엔 사바스라는 남자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사바스는 애인인 나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녀는 남쪽의 리오트에서 오는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아크는 나나를 직접 데려오기 위해 리오트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리오트 마을로 가기 위해선 콜로라도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에 다리를 놓으려는 사람은 좋은 목재가 없어 곤란해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아크는 니어레이크 북서쪽의 숲에서 목재를 구해다 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었고 아크는 리오트 마을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축제의 마을 리오트에 도착한 아크. 마을을 돌아다녀 보지만 나나의 모습을 찾을 순 없었고 대신 솜사탕 가게 앞에서 메이린을 만납니다. 그리고 메이린과 함께 축제를 구경하게 되고 이 마을엔 코르코보드라는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랑을 맹세한 커플은 행복하게 된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메이린과 함께 언덕이 있는 곳으로 가자 갑자기 메이린이 아크에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밤 이곳에 다시 올 거라며 아크도 오늘 밤 꼭 와달라고 하는 메이린. 아크는 밤의 언덕으로 가보는데 그곳에는 메이린이 아닌 엘이 있었습니다. 장로의 허락을 받고 왔다는 엘. 그녀는 아크에게 예전처럼 함께 있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과 함께 엘의 모습은 사라지고 메이린이 나타나 아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보였다고 말합니다. 아크가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메이린은 울면서 어디론가 뛰쳐나가 버리고 이너이탑이 솟아올랐다고 합니다. 아크는 리오트 항구로 가보는데 인어들이 살던 인어의 탑에서 요즘 몬스터들이 나타나 배들을 침몰시킨다고 합니다. 선장은 인어의 탑을 공격하자고 하지만 아무도 그에 응하지 않고 배를 주겠다는 말에 아크가 용감히 지원을 합니다. 인어의 탑에 도착한 아크가 괴물 물고기를 물리치자 악의 존재들이 모두 사라지고 인어들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인어들 중에는 연인을 만나러 가다가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인어로 환생한 나나가 있었고 나나는 아크에게 반지를 주며 오데오에 있는 사바스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항구로 돌아온 아크는 선장에게 약속받은 배를 받게 됩니다. 나나의 반지를 사바스에게 주기 위해 오데오로 간 아크는 그에게 나나의 반지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고로 죽어 인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사바스는 알려줘서 고맙다며 그녀를 만나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과 함께 모습이 사라지는데 그도 역시 유령이었던 것입니다. 사바스가 사라지자 길이 열리고
아크는 오데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 호수에는 오데오의 수호 신고시가 히토테론이라는 불가사리 모양의 몬스터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아크는 고시와 함께 히토테론을 물리치고 윌을 만나게 됩니다. 윌은 시험 비행 도중 오데오로 추락해버렸고 히토테론에게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커다란 드래곤이 나타나 윌을 보호해줘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부품이 바닥이나 더 이상 연구는 힘들게 되었다는 윌. 융코우에 있는 론 무역에서 강철 금속을 수입한다고 합니다.